자가조혈 모세포 이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분들께 시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의 개념. 혈액 속의 적혈구는 폐에서 흡수한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혈소판은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을 담당하는데, 혈액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세포들은 뼛속의 골수에 존재하는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백혈병의 경우처럼 골수 내에 조혈세포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골수 내에 조혈세포가 파괴된 경우에는 혈액 내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가 잘 멎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이처럼 이상이 발생하거나 파괴된 조혈모세포를 대신하기 위해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주는 치료 방법이며, 과거에는 이식받을 조혈모세포를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이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제대혈이나 말초혈액 등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면 강력한 항암치료에 의해 골수가 손상되더라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여 골수의 조혈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항암제 용량보다 더 강력한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암의 완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이란 마치 혈액형이 맞는 혈액만 수혈할 수 있는 것처럼 조혈 모세포 또한 HLA 타입이라고 부르는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여야만 이식할 수 있습니다. HLA는 A, B, C, DR 등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하나씩을 물려받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HLA 타입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형제 자매의 경우 HLA 타입이 일치할 확률은 25% 정도이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에서 HLA 타입이 일치할 확률은 수만 분의 1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형제 자매나 혈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HLA 타입이 일치하는 조혈 모세포를 제공받아 이식하는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과 달리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은 환자 자신의 조혈 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는 먼저 자신의 조혈 모세포를 채취하여 냉장 보관한 후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와 전신 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세포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보관되어 있던 조혈 모세포를 다시 주사하여 골수에 생착하게 함으로써 골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은 악성 림프종이나 다발성 골수종, 급성 백혈병 등의 혈액암뿐 아니라 소아의 종양이나 성인의 종양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식 전 준비 과정. 조혈 모세포 가동화. 대부분의 조혈 모세포는 골수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혈 모세포를 환자의 말초 혈액에서 채취하기 위해서는 조혈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여 골수 속의 조혈 모세포를 말초 세포로 흘러나오게 하는 가동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혈 모세포의 가동화 방법에는 항암제를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골수 기능을 저하시켰다가 백혈구의 생산이 회복되는 시점에 조혈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여 말초 혈액으로 조혈 모세포가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과 조혈 성장 촉진제만 단독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취. 조혈모세포 채집은 중심정맥관이나 말초정맥 도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도관을 따라 흘러나온 혈액은 자동성분 혈액 채취기 속으로 들어가 조혈모세포와 나머지 혈액 성분으로 분리되는데, 조혈모세포는 혈액백 속에 모아지고 나머지 혈액 성분은 다시 도관을 따라 몸속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 번에 조혈모세포 채취에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이며, 조혈모세포 채취는 이식에 필요한 만큼의 조혈모세포가 모일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이식 전 건강검진. 이식받을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및 심장 초음파 검사, 폐기능 검사, 각종 방사선 검사 등과 함께 이비인후과 검진, 치과 검진 등을 시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식 전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정자 보관. 고용량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사전에 정자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 조혈모세포 이식은 무균실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치료 기간 동안 항암제 등 각종 약물을 주입하고 수혈이나 체혈, 조혈모세포 이식 등을 시행하기 위해 목이나 어깨 부위의 굵은 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합니다. 무균실 입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는 이식된 조혈모세포가 생착하여 충분한 수의 백혈구가 생산될 때까지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므로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무균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전처치. 조혈모세포 이식에 앞서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고 질환에 따라 전신의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몸속의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를 시행받고 이식 준비가 완료되면 냉동 보관하였던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녹인 다음 중심정맥관을 통해 환자의 몸속으로 주입합니다. 조혈모세포 생착.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온 조혈모세포는 혈관을 따라 골수 속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은 다음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 속의 세포 성분을 생산합니다. 생착이란 조혈모세포가 성공적으로 이식되어 환자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착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식 후 2주에서 4주 정도이며, 환자의 백혈구 수준이 충분히 회복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환자는 무균실에서 퇴실하여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백혈구 수치의 회복에 비해 적혈구와 혈소판 수치의 회복은 더디게 일어나므로 부족한 적혈구와 혈소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시 수혈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식 후 진행 과정. 일반 병실로 돌아온 후 특별한 부작용 없이 골수의 조혈 기능이 잘 회복되면 환자는 집으로 퇴원합니다. 퇴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진찰과 혈액 검사, 골수 검사 등을 통해 신체 상태와 질병의 재발 여부 등을 추적 관찰하는데 필요시 다시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일부 질환에서는 질환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1차 이식을 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2차로 한 번 더 시행하기도 합니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골수 억제. 전처치로 인해 골수가 파괴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면서 빈혈이 발생하거나 감염 또는 출혈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장기 손상. 항암제를 포함
치료 과정에서 투여된 약물 등에 의해 다양한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신장과 방광, 간, 폐, 심장 등의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점막염. 구강 점막이 손상되면서 입안이 헐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 점막이 손상되어 복통, 설사, 혈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 치료 과정에서 투여된 약물 등에 의해 가려움증,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쇼크 등 심각한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부작용.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암제나 방사선에 의해 또 다른 암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생식세포가 손상되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불임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성장과 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조혈모 세포 이식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할 경우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완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